신약 하나로 수십 년간 시장을 독점하는 비결 들어보셨나요? 바로 에버그리닝 전략인데요. 근데 이 막강해 보이던 전략에도 요즘 빈틈이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하나증권 리포트를 통해 이 에버그리닝 전략의 변화, 그리고 여기서 당신이 찾을 수 있는 투자 아이디어를 좀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빅파마들의 전통적인 방식이 왜 좀 힘을 잃고 있는지, 또 바이오 시밀러에게는 어떤 기회가 열리는 건지,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같은 국내 기업들이 주목받는 새로운 전략은 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우선 교수님, 이 에버그리닝, 그냥 특허 기간 늘리는 걸 넘어서 이게 왜 빅파마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그건 역시 비용과 성공 확률 문제죠.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평균 22억 달러가 넘게 들거든요. 근데 성공률은 8%가 채 안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성공시킨 블록버스터 약은 어떻게든 독점 기간을 늘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연 변경, 제형 변경, 용법 추가 이런 식으로 계속 특허를 내는 거군요. 네, 맞아요. 관련 특허를 줄줄이 내서 만료 시점을 늦추는 전략입니다. 에버비 슈미라가 대표적이죠. 특허 200개 넘게 내서 거의 20년 가까이 시장을 지배했으니까요. 와, 200개요? 네. 근데 그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끊임없는 특허 소송도 했었고, 경쟁사 시장 진입을 돈으로 막면 소위 페이 포 딜레이 합의 같은 것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근데 리포트를 보면 이런 방식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면서요. 특허 정보가 이제 너무 공개되니까 후속 특허 내기가 까다로워지고, 내더라도 권리 범위가 좁아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후발주자들도 이제 그 패텐트 댄스라고 하죠. 이 지루한 특허 싸움을 여러 번 겪으면서 이제 공략법을 터득한 거죠. 어떻게 파고들어야 할지 아는 겁니다. 아하. 실제로 특허 무효율도 상당히 높아요. 2024년 미국 특허 무효 심판 IPR 결과를 보면 특허권자 청구항 전부가 무효되는 비율이 70% 육박합니다. 일부가 살아남아도 실질적인 보호 효과를 갖기 어려운 경우까지 생각하면 실패 확률은 더 높다고 봐야죠. 네. 최근에 리제네론의 아일리아 특허가 줄줄이 무효 판결 받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허 자체도 약해지고 있는데 외부 환경도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CMS, 그러니까 보험청의 약가 인하 정책이 큰 압박 요인인데요. FDA 승인 받고 나서 일정 기간, 바이오 의약품은 13년인데 이 기간이 지나도 복제약, 즉 바이오 시밀러가 안 나오면 그 약을 약가 협상 대상으로 지정해버려요. 가격을 깎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휴미라처럼 20년 독점, 이제 어렵다는 강력한 신호죠. 거기에다가 FDA가 바이오시밀러 상호 교환성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다고요. 이게 뭔가요? 네, 상호 교환성은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오리지널 약이랑 바이오시밀러를 그냥 바꿔서 조제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이 기준이 완화되면 어쩌면 임상 3상 시험 없이도 인증받을 수 있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럼 개발 비용이랑 시간이 확 줄겠네요. 당신에게 이게 왜 중요하냐면 바이오시밀러 시장 진입이 훨씬 빨라지고 관련 기업들한테는 정말 큰 성장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이런 환경 변화 때문에 빅파마들도 이제 기존 방식만 고집할 수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비용과 리스크는 줄이면서 독점권을 좀 효과적으로 연장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게 바로 파트너십이랑 혁신 기술 도입이에요. 파트너십과 기술 도입. 여기에 투자 기회가 있다는 거군요. 네, 당신의 투자 기회가 바로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데요? 그럼 리포트가 제시하는 첫 번째 아이디어, 파트너 특허 활용부터 볼까요? 이건 빅파마가 자기들 특허 대신에 더 강력하고 오래가는 파트너사 기술 특허에 독점 사용권을 확보하는 거네요? 네, 그렇죠. 특허 아웃소싱 같은 개념이죠. 예를 들어 머크가 알테오젠의 ALT-B4 기술, 이게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인데 이거에 대한 독점 사용권을 확보했잖아요. 이걸로 키트루다 SC의 시장 독점 기간을 연장하려는 효과를 노리는 겁니다. 알테오젠 기술이 경쟁 기술보다 특허 만료 시점이 더 길 걸로 예상된다는 점이 핵심이군요. 네, 그게 머크에게는 더 안정적인 방어막이 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아이디어는 새로운 제형으로의 도전인데요. 네, 이건 기존의 염 변경, 제형 변경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아예 정맥주사 IV를 피하주사 SC로 바꾸거나 더 나아가서 피하주사 SC를 먹는 약, 경구제로 바꾸는 시도죠. 와, 이건 단순히 편의성 개선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시장을 여는 거네요. 맞습니다. 새로운 시장을 만들고 또 강력한 신규 특허 확보도 가능하게 하죠.
J&J 다잘렉스 SC 제형 성공 사례가 있고요. 최근에 아주 뜨거운 경구용 비만 치료제 개발 경쟁도 같은 맥락입니다. 아, 그래서 알테오젠의 SC 제형 기술이나 D&D 파마텍의 경구형 펩타이드 전달 기술 오랄링크 같은 게 주목받는 거군요. D&D는 최근에 메세라랑 기술 이전 계약도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런 기술들이 이런 흐름에 딱 맞는 거죠. 세 번째는 베스트 인 클래스, 그러니까 동급 최고 기술을 도입하거나 병용하는 전략. 이건 기존 약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외부에 더 좋은 기술을 쓰거나 다른 약이랑 같이 쓰는 방식이죠. J&J 리브리완트랑 유한양행 레이저틴이 병용처럼요. 네, 그렇죠. 리포트에서는 셀비온이 개발 중인 PSMA 표적 방사성 의약품을 예로 들고 있어요. 이게 동급 최고 기술로서 잠재력이 있고 머크의 키트르다 같은 면역 강암제와 병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아이디어는 뭔가요? 이건 실패 파이프라인의 부활입니다. 좀 재미있는 전략인데요. 과거에 개발하다 실패했거나 상업화는 됐는데 특허 만료가 얼마 안 남은 약물들 있잖아요. 특히 ADC, 그러니까 항체 약물 접합체처럼 개발이 좀 까다로웠던 약물들을 최신 플랫폼 기술로 개량하는 겁니다. 아, 바이오베터로 만들어서 다시 가치를 높인다. 네, 바로 그거죠. 리가켄바이오의 콘주얼 플랫폼 기술이 좋은 예로 언급되는데요. 이 기술이 기존 항체를 이용해서 더 우수한 ADC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딥다이브에서는 이처럼 전통적인 에버그리닝 전략이 좀 흔들리면서 빅파마들이 생존을 위해 외부 기술 수혈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파트너십, 신제형, 병용, 실패작 부활까지 다양하네요. 겁니다. 기술 이전 기회도 커지고 또 성장 동력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리포트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D&D 파마텍, 셀비온 같은 기업들을 주목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이들 기업의 기술이 빅파마의 새로운 에버그리닝 전략에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빅파마들이 자체 개발의 불확실성을 피하고 외부에 검증된 플랫폼 기술로 에버그리닝을 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진다면요. 앞으로 제약산업의 M&A는 어떻게 될까요? 개별 신약 후보 물질 하나하나를 사들이는 걸 넘어서 어쩌면 핵심 플랫폼 기술을 가진 기업을 통째로 인수하는 방향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지 않을까요? 이 지점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